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배성재, 박지성 콤비. 10월 20일에 축구인 침착맨이 진행하는 침투부 출연 확정. 상상도 못한 조합.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플라워 축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배성재 박지성 콤비 10월 20일에 축구인 침착맨이 진행하는 침투부 출연 확정, 상상도 못한 조합이었습니다. 저랑 박지성 해설위원이 카타르 월드컵에 가기 전에 침투부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침착맨이 배성재 10의 원년 멤버로 처음 왔을 때도 계속 케빈 베이컨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7년 전부터 박지성 혹은 퍼거슨 감독 혹은 뭐 영국 고 엘리자베스 여왕 뭐 이런 쪽도 결국은 박지성 라인을 타면 연결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침소리를 해왔었는데 진짜로 성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박지성 선수 이제 해설위원이죠. 침투부에 출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침착맨 카페에서 지금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침착맨이 또 축구인이지 않습니까? 과연 박지성 해설위원과 어떻게 말이 잘 통할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결국은 박치기 엔딩 될 게 뻔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지단 엔딩. 예. 배영은 베이컨이나 그만 먹어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얘기가 오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월드컵을 앞두고 굉장히 무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박지성 해설위원도 성공한 거죠. 침투부에 나가고 그죠. 예. 자, 이게 다 베텐 유니버스 또 저희 큰 그림 덕분입니다. 예,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베텐에서 아직 알리지 않고 이게 최근에 성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침착맨 카페에 먼저 올라갔네요.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롱맨과 함께하는 잘못된 휴일입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잘못된 사연들 접수받아서 잘근잘근 씹어드리겠습니다. 정용국 씨로부터 한마디 듣고 정신 차리고 싶은 분들은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148님, 요즘 간절기라 그러는지 수면 시계가 엉망진창입니다. 베디도 가을 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잠 잘 주무시나요? 요즘 뭐 잠 잘 잘 때도 있고 못 잘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못 자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스케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힘들 때 잠이 좀 확확 깨고 이런 거 증상하시나요? 그런 거고, 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가을만 잘 지나면 또 예, 여러분도 겨울잠 푹 주무셔야죠, 그죠? 2745님, 시험 하루 남았는데 산책하면서 베텐 듣고 있습니다. 공부 좀 하라고 일침 부탁드립니다. 예, 산책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자, 공부 좀 하시고요. 미눅스님, 밤에 추워서 겨울 이불 꺼냈어요. 창문 열어놓고 찬바람 맞으며 두꺼운 이불 덮으니 기분이 좋네요. 베디는 겨울 이불 꺼내셨나요? 혹시 이불도 검정색인가요? 이불은 흰색입니다. 하얀색. 예. 그리고 겨울 이불은 회색입니다. 예, 회색깔. 3891님, 취직해서 첫 월급 받았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비싼 소고기집 가서 밥 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베디는 첫 월급으로 부모님 뭐 해드렸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워낙 오래돼가지고. 예. 자, 마이크 자꾸 소리 나니까 정용국 씨 가만히 계시고. 예, 잘못된 소음. 8247님, 베디더 중등 임용고시 55일 남겨두고 코로나 확진 받았어요. 정말 여지껏 잘 버텼는데 시험을 앞두고 걸리니 너무 속상해요. 55일이면 그래도 회복하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리고 확진 상황이면 학원을 못 가셔서 그런가? 몸 좀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증상이 좀 없고 그러면 집에서 제대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안 아프시길 바랍니다.
2302님.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생방하고 조심히 귀가하세요.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리고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었고 지금 비는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날씨가 이렇게 잘못됩니다. 정윤국 씨 오는 날은.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지지부진한 인기에도 한결같이 웃음을 잃지 않는 진정한 정신승리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지지부진인 앞으로도 지지부진할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땡스타 팔로워나 땡튜브 구독자가 연예인 치고는 너무 낮습니다. 아, 자영업자로 보면 많습니다. 생각 그렇게 해야지.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만족스럽진 않은데요. 네네. 네, 그냥 뭐 하는 거니까. 그렇죠. 유명인 땡스타에 붙여지는 그 파란 딱지 있지 않습니까? 체크 표시나 이런 거는 안 붙네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네. 아예 몰랐다가 방송 전에 혜정 작가한테 들었더니 아, 지혜 씨 옆에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있네. 신청을 해보시죠 직접. 아, 거절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출을 받으러 갈 때도 거절당할 느낌이 있잖아요. 예. 거절당합니다. 아 근데 거절 당하면 그 자체가 또 컨텐츠가 되잖아요. 잘못된 컨텐츠. 어차피 결과가 나와 있고 그게 약간 좀 나이 들면 그런 거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되게 추한데 이거 그게 확 오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신청할 생각이 없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뚠마 후드티를 오늘 입고 오셨어요. 오랜만에. 날씨가 모처럼. 딱 싸늘해졌는데 예. 눈에 딱 띈 게 이거더라고요. 다음 주가 지금 쌍팬절 특집이거든요. 그때 제가 나오죠. 베텐의 3대 명절. 그때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입으면 되죠. 아니 왜 미리 땡겨 입고 와. 잘못됐네. 패션도.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요. 네. 딱지 얘기하니까 채권 딱지 붙은 적 있냐고 물어보신 분 있네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건 진짜 답이 안 나와. 네. 그거는 라디오 압류 딱지. 네, 라디오를 진행할 수가 없고요. 집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장.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예. 자, 지난주에 저희 또 막내 작가가 친구와 막내 작가 아니고요. 혜연 작가. 혜연 작가. 네. 그만둔 막내 작가. 그렇죠. 떠난 철업디로 네. 떠난 막내 작가가 친구랑 곱창집 방문했는데 곱창집 직원분이 코로나 걸려서 가게 오픈 때부터 정영수 씨가 혼자 서빙을 다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못돼 보였다는 제보를 했습니다. 잘못돼 보인 게 아니라 잘못됐어요. 완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시에 오픈을 하는데 땡 치자마자 혜연 예. 작가가 들어온 거예요. 친구랑. 그래가지고 혜연아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네네. 또 오자마자 변함없이 술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 술. 예. 그래서 이제 혜연 작가가 저를 등지고 앉아 있기 때문에 예.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네네. 딱 돌아봤거든요. 네. 제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뭐요? 오, 살 많이 쪘네. 오. 오빠가 좀 찐 것 같아요, 자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렇게 행복하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베텐이 빡셌구나. 나가니까 바로 찌네. 그렇군요. 네. 영철 형님과 함께 하니까 뭔가 이제 마음이 많이 풀어지고. 예. 그렇군요. 여기에 그러니까 코스인가 봐. 베텐을 지나야 이제 그 금융 다이어트처럼 예. 베텐 다이어트. 사람이 펴요. 그게 있나 배부르게 봐. 해주는 철업디. 예. 자, 과거가 깨끗한 사나이님. 네. 이분은 이제 과거가 더러운 거죠. 그 과거 자체가 이제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자, 이분이 혹시 곱창집 리뷰 이벤트나 땡튜브 구독자 이벤트로 용국이 형 포토카드를 주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쓰레기만 늘어날 뿐입니다. 종량 재봉투 하루 더 빨리 사야 돼요. 필요 없죠. 0101님. 용국님은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러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부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사람 거의 다 부럽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정도. 네. 예. 이게 자기가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 부럽다라고 느끼는 거는 자기 시간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에요. 집에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이 남들한테 부러움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고래 마스크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1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보겠습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만나면 좋은 친구님 남자분입니다. 괄호치고 가루라고 보냈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아내가 될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저는 소식좌고 여친은 대식좌예요.
문제는 데이트할 땐 괜찮았는데 같이 사니까 밥 때문에 싸우게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식욕이 별로 없어서 아침, 점심 다 안 먹고 저녁만 먹습니다. 회사에서는 점심에 커피 한 잔 먹어요. 주말에도 아침, 점심 다 안 먹고 저녁만 먹는데 여자친구가 그것 때문에 섭섭한 것 같아요. 집에 사람이 있는데 밥 혼자 먹는 게 외롭대요. 옆에 앉아라도 있으래서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했더니 성의 없다며 또 삐쳤습니다. 전 저한테 뭘 더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여친이랑 매번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예비 부부에게 가루가 될 정도로 세게 일침을 날려주세요, 형님. 저 마이크가 나오는구나. 예. 꺼놨었구나 그러면. 제가 먼저 읽을 때는 꺼놓습니다. 아, 그래요? 리액션 하지 마세요. 예. 마이크 잘못된 리액션을 하고 있어. 마이크 꺼놨더라고. 안 들어가는데 자꾸 뭐라고 중얼중얼거려가지고. 그랬어요? 나 왜 6년 동안 처음 알았지 이거를? 예. 자, 결혼을 이제 예비 앞둔 남자 여자분인데 같이 살다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래요? 밥 먹을 때 앞에 좀 앉아 있어. 자꾸 어딜 나가니? 그리고 같이 이게- 먹지 않나요, 보통은? 근데 남자가 속도가 훨씬 빠르죠 일단. 보통 그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보면 그 우리가 갈비탕 망했던 점심 장사했을 때 네. 오지 않습니까? 확실히 남자가 반 이상 빨리 먹어요 시간이. 아무래도 예. 군대 갔다 오면 다들 밥 먹는 게 빨라지고 예. 저는 원래 빨랐고. 그렇죠. 저도 빠르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갈비탕은 뜨겁잖아. 네. 그것도 빨리 먹어요. 맞아요. 대충 불다가 대충 이게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습관이 일단 배어 있고요. 네. 먹으면 일단 시간이 단축되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는 밥을 아예 안 먹으니까 혼자 먹는 와이프가 될 분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다. 저는 제가 16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진짜 많이 다툰 적이 많아요. 이게 웃긴 게 저는 솔직히 음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요식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건데 시간 되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먹어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배가 안 고픈데 또 먹어야 돼. 혼자 먹으면 이럴 바엔 내가 왜 결혼했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앞에서 또 핸드폰을 보고 있다. 결혼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안 맞잖아 지금. 자, 아무튼 근데 그동안 데이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데이트할 땐 않았잖아. 괜찮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끼만 먹은 거구나. 그렇죠. 계속 만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는 남자분이 좀 많이 오래 앉아 있던 거죠. 밖에 나갈 때도 특별히 없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와이프를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밸런스를 맞춘 건데 지금은 본인이 안 드시니까 그냥 와이프가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 걸 보고만 있는 거죠. 솔직히 남자 입장으로서 밥 먹는데 앞에 앉아 있는 건 난 공감이 안 돼요. 왜 앉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게요. 네, 저도 그게 공감이 안 되거든요. 뭘 해줘야 되지 그러면? 밥 노래 먹는 불러야 동안? 노래 불러야 되나? 노래 불러요? 아니 뭐 간병인처럼 위에다가 깻잎을 띄워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거 하나 먹어. 제일 좋은 거는 밥을 같이 먹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 신경도 덜 쓰이고. 왜냐면 그 사람이 밥을 안 먹고 계속 뭔가 말을 걸거나 뭔가를 행위를 해주면 그것도 자체가 또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적당한 걸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렇다고 뭐 폰을 하고 있거나 딴청 피우면 열받고. 네,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밥을 같이 먹는다가 쳐도 남자가 밥을 천천히 먹으려면 이를 다 뽑아야 돼. 그거 아니면 다 빨리 먹더라고. 디너쇼 해야 되나? 이거 근데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그런가요? 밥 먹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서로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자.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면서 가장 그 다툼이 많이 되는 게 그 전에 해왔던 행동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오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부터 하지 마. 아침밥 안 먹었는데 지금부터 먹어. 이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잘못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간섭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밥을 뭐 굶든 말든 뭐 3일에 한 끼를 먹든 내버려 두세요. 아, 근데 이거는 어쨌든 식사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셨는데 네.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식욕이 좀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거든. 그래서 아침 점심 안 먹고 나는 저녁 먹는데 괜찮아? 근데 그때 이제 듣는 둥 마는 둥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안 먹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일단. 근데 이게 그런 그나마 말 했니? 사연이 다행인 게 뭐냐면 만약에 남편이 밥을 자주 먹고 와이프가 밥을 안 먹잖아요. 네. 그럼 잘못됩니다. 왜요? 밥을 안 차려주거든. 밥은 본인이 차려 먹을 수 있죠. 혼자 거의 굶고 다니는 사람들 배달도 많아요.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보니까 그 한 몇 개월 있다 만나면 얼굴이 되게 넙대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와이프가 밥을 잘 먹여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자는 밥을 많이 잘 안 챙겨 먹는데 그런 게 이제 합쳐지는 부분인데 하나가 이렇게 약간 좀 마음 씀씀이를 좀 굽혀야 다른 분
한 명이 또 편하지 않나. 이게 결혼 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하진 않아요. 남자 보고 구피란 얘기예요? 아니 그건 뭐 먹어라. 어떻게 해야 되지? 상대가 먹는데 나는 안 먹어야 된다. 먹는 건 이제 곤욕이다. 그러면 고역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뭔가 찌양 먹방 보듯이 뭔가 약간 뭐 아니야 댓글을 그게 달아야 되나? 진짜 뭐 이런. 저거 먹어봐. 그걸 그렇게 먹는다고? 이거 이렇게 한번 먹어봐. 이거에 싸서 먹어보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차라리 먹지 그 얘기를 할 바에 옆에 앉아가지고 궁상 떠는 거보다 도내하고 막. 힘들죠. 그냥 이거를 뭔가를 자꾸 같이 하려 그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남자분은 할 거 하시고 차 마시는 거 어떠냐고 하신 분 있어요. 갑자기 차를 마신다고 혼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티, 이렇게 티, 티. 그렇게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나 사람들이? 아 이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요즘 이제 또 밥 문제 말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온도 체감. 난 더워. 난 추운데. 어떻게 뭐 보일러를 켜다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부터. 그거 진짜. 네. 에어컨 전 항상 켜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도 켰거든요. 오늘 켰다고? 예. 이렇게 추운데 밖에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던데. 오히려 습해가지고 좀 덥게 느껴지던데. 추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되게 같이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양보가 필요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을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입니다. 아직 하진 않았네요.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100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스님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뭔가 짠하다라고. 오늘 검정색 옷에 검정 모자를 쓰고 와서 그런지 약간 조사받는 느낌인가요? 예,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최소 참고인 피의자 느낌이에요. 일단 죄송한 티를 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아 그래요? 받아본 건 아니죠? 참고인 조사 받아봤죠. 왜? 누가 뭐 불러가지고. 네. 그래요. 네. 받은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인데. 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까봐 뭔지 모르지만 기억이 잘 안 나요. 2번 갔나? 자 최기미 상공님 거 보겠습니다. 네. 여자분입니다. 팀장님이 얼마 전부터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며 도시락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맛이 예민한 편이라 저한테 어떤 게 짜고 싱거운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맛 평가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맛이 별로라고 평가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업무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팀장님께 조심스럽게 일이 많다고 말씀드리니 회사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냐면서 한 소리 들었어요. 혹시 저의 맛 평가가 이런 결과를 나오게 한 걸까요? 저 밉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맛 평가가 이런 결과를 나오게 했냐? 100%. 100%다? 항상 징조가 있죠. 찍혔네. 이게 저도 이랬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솔직하게 다 했던 기억이 있었죠. 예전에 M본부에 있을 때 박명수 선배가 코너 녹화 딱 끝나고 네. 어떤지 얘기해봐. 동기들이 재밌었습니다. 쭉쭉쭉 얘기하는데 전 별로였는데요. 별로라고? 예. 솔직해. 좋아. 이런 멘트를 하란 말이야. 다음 주에 어땠어? 그냥 그랬습니다. 나가.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나가. 바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네네. 음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둘만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명이 더 있는데 회사에서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분한테 딱 얘기를 한 거죠. 예. 처음 딱 먹고 여기서 극찬을 딱 한 번 해주면 위세가 쫙 올라가는데 별론데요? 일하자. 본인이 판 무덤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렇군요. 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보통 이제 시간은 일단 흘러가야 되고요. 다른 음식을 먹다가 이 팀장님이 해왔던 똑같은 메뉴
그거를 먹는 순간 이거는 팀장님께 훨씬 맛있지 않았어? 하나 정도. 어쨌든 뻥을 쳐라. 그쵸. 들리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해오셨어요. 뭐 나물 같은 걸 해오셨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이 집 별로다. 팀장님께 훨씬 맛있다. 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겪어본 걸로 진짜 맛없거나 그런 걸 입에 아예 못 넣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정확한 사람이죠. 예. 혹시 이 사람 뱉은 거 아닐까요? 뭐야? 먹자마자 뭐야? 呸!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정도로 리액션 한 게 아닌가. 그럼 회사 나가 있어야 돼요. 격리 당합니다. 예. 근데 본인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다. 나는 내 감정을 얘기했을 뿐인데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을 거고 앞으로 이제 연말 되면서 정산 볼 게 많은데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아무튼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어떻게 만회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뭐 맛있는 거를 한두 개 사다 드리면서 일에 관한 얘기,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시간이 흘러가야죠. 그리고 이제 이 음식 말고 다른 걸로 뭐 업무라든가 개인적인 볼일로 약간 친해진 다음에 너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 좀 그랬었어. 라는 게 4년 정도 있다 나올 겁니다. 2026년에 너 그때 왜 그랬었니? 이 말이 나올 거예요. 다른 걸로 친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음식이 입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라고 했어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렇게까지 딸랑하기는 어렵죠.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네. 네. 우리가 소고기를 맛있게 딱 그 맛소금 찍어서 먹으면 딱 씹을 때 육즙이 딱 나오면서 야 소고기 입에서 논다 놀아 막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렇죠. 그 정도 음식 아니거든 이거. 도시락이 그 정도로 춤을 추기는 어렵죠. 그게 술 먹고 온 거지. 예. 저는 근데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떤 걸요? 전 약간 식은 도시락 같은 느낌이 있죠. 그거 엄청 좋아요. 왜냐면 아는 맛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도시락 세대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면 식은 걸 항상 2교시 끝나고 먹었거든요. 2교시요? 예. 너무 빨리 먹은 거 아니야? 2교시가 국룰이죠. 3교시는 은근히 좀 별로예요. 약간의 그 인터벌을 둬야 점심시간이 더 맛있고. 2교시에 밥을 먹고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을 또 먹는 거예요? 그렇죠. 남으면 먹고 안 남으면 이제 뭐 매점 가서 라면 먹고. 우리는 이런 학생이 많이 없었는데. 왜 없어요? 우리 진짜 많이 없었어요. 저희 때 많이 그랬는데 혈기왕성하니까. 본인만 그랬던 건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최기미 상국님께 네. 용국이의 일침.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은 늘겠다. 스트레스 늘고 네. 주름이 늘죠. 맨수르님 남자분입니다. 취업 준비할 때 스터디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취업 후에 모두 한턱 쐈는데 한 형만 계속 밥을 안 삽니다. 수습 기간이라 돈이 없어서 안 쏘고 수습 끝나면 바쁘다고 모임에 안 나타나고 여유 생길 때쯤엔 퇴사해서 백수라고 안 쏩니다. 7년째 반복 중인데 너무 괘씸해서라도 형의 다음 취업 때는 꼭 밥을 얻어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이 형이 밥을 쏠까요? 이거는 그냥 뭐 바로 일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국이의 일침. 이 형님 취업 못하실 것 같습니다. 각자 사 먹는 걸로. 뭘 기대하지 마. 안 되더라고. 예. 네. 퇴사해서 백수 뭐 이런 게 7년째 반복 중이면 이제 앞으로가 조금 암담한 느낌이 있어요. 더 안 돼요. 남자가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진짜 그때 얘기했던 거지만 그 입사 원서를 읽고 때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눈높이는 또 정해져 있거든.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집에 계실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힘든 분 찾아가서 형 밥 한 끼 사 나가.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한 행동은 얄미워 보일 수는 있지만 이 기대를 하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다. 그런 거죠. 이 정도면 걸러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솔직히 돈을 안 쓰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계속 안 씁니다. 그런가요? 돈이 있어도 안 쓰고 없어도 안 써요. 너 빼고 여자한텐 다 쐈다. 여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 없어요. 저렇게 사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자, 참, 이번에는 8169님 성별 미상.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 새로 팀원이 입사했습니다. 근데 신입이 회사 비품을 몰래 챙기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탕비실에 있는 봉지 커피랑 제 책상 위에 볼펜을 가져가다 들킨 적도 있습니다. 주변에 얘기하니 요즘 신입 중에 이런 친구들이 많다더군요. 볼펜은 책상에 돌아다니는 볼펜을 찾아다 쓴 거고 커피 믹스도 집에 쟁여다 놓는 게 아니라 한두 개만 가져가는 건데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이 후배 어쩌죠?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약간 어떤 나의 아저씨의 이제 아이유 그 행동이죠. 저는 어떤 말이 좀 공감이 되냐면 요즘에 이런 친구들이 많다.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요즘도 많고 항상 있어요. 저희도 곱창집 했을 때 초반에 어떤 친구들은 곱창을 들고 가는 일도 있었어요. 곱창을 들고 갔다. 음. 그걸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거죠. 그걸 나중에 2년 있다 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몇 킬로그램 갖고 갔었어요. 그거 그만두는 날. 왜 얘기했어요, 그건? 그냥 사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쩔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내가 잘했어. 얘기했고. 이게 초반에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짜증이 좀 날 수 있어요. 네. 직원들이 이제 일하다 보면 목마르니까 음료수 그냥 꺼내서 먹잖아요. 그럼 저거를 왜 먹지? 파는 건데? 한 5년 됐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 그래요, 그냥. 그냥 알아서 다 먹어, 니네가. 처음 봤기 때문에 약간 놀란 거야. 그리고 이게 자기는 안 그랬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중요한 건 본인은 사장은 아닙니다. 부서에 그냥 팀장급 정도 되시는데 만약에 눈에 거슬린다면 한 번쯤 얘기하는 건 좋죠. 너 이거 왜 갖고 가냐? 그게 아니고요. 뭘 그게 아니고요. 그지야? 왜 그래? 거기 가서 얘기하시고요. 네. 방송에 쌍스럽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예. 한 번쯤 왜냐면 이 광경을 보고 자기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 친구를 불러다가 한번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빈정거리지 않고 정확하게 팩트만. 이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네가. 네네. 네, 그런 거죠. 용곱창 취직 안 되나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안 받습니다. 가져갈 게 많다고. 다 가져가도 돼요. 뱃속에 챙기는 건 인정이다. 다 먹고 가는 거예요. 탕비실에 있는 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챙기는 거 정도. 근데 이제 들고 가는 건 아니다. 보기 좋지 않네요. 혼자 앉아가지고 막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좀 씁쓸합니다. 네. 저는 참고로 탕비실에 있는 것들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인가요? 우리 우차사도 초반에 회의할 때 밖에 나가는 게 귀찮아서 엄청 많이 사놨었어요. 네. 사 오면서 없어져요. 왜요? 얘들 다 먹으니까 거기 있는 거 오. 집에 갖고 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어렵죠 진짜 솔직히. 알겠습니다. 네. 화장실에서 쓰던 비누도 가져갔다고 하신 분도 있고. 별걸 다 가져가더라고 진짜. 그러네. 티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가져가. 길거리에 사나 봐.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렇게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한번 하시면 다음부터 생기는 불편한 얘기를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아우 불편해. 얘기 한번 하세요. 또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네. 누구 손 안 대고 코 푸는 걸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천절에 함께하고 계신 배성재 텐 잘못됐습니다. 정인국 씨 함께하고 있고. 바람도 엄청 불고요. 예, 다음 주는 이제 베텐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쌍텐절. 그게 정인국 월요일인 씨가 것도 걸렸어요. 잘못됐습니다. 그 좋은 날. 그날도 대체공휴일이죠. 정말 잘못됐어요. 자,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개천절이라 천지개벽한 바람이 하늘이 열렸어. 문짝이 더 꺾였다니까 지금 차가 잘못됐다니까요. 자, 박종땡님 성별미상. 제 친구가 두 번째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친한 친구라 첫 결혼식 때는 축의금 50만 원을 냈는데 이번엔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50만 원을 하면 나중에 저한테 100만 원이 돌아올까요? 저는 40 넘게 결혼 한 번을 못 해봤는데 2배로 내기 억울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혼 사유 물어보면 좀 그런가요? 궁금한데 살짝 돌려 물어보는 방법 없을까요? 앞에 축의금 얘기를 빙자한 뒤에 이혼 사유가 궁금하다라는. 그렇죠. 40 넘어서 이런 사연 보내기 쉽지 않은데 확실히 남자분입니다. 예. 이거는요. 첫 번째 축의금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네. 친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 50만 원 냈어. 두 번째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죠. 그러고 전화해가지고. 가서 밥만 먹어요? 그렇죠. 야, 지난번에 50만 원 냈잖아. 그냥 가도 되지. 그래 그냥 와주는 게 어디냐. 이거 거의 보통 이렇게 넘어가지. 또 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친구 집안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랑 두 번째 결혼식에서 부를 수 있는 하객이 어떤 사람은 또 못 부르거든. 와주는 게 되게 고마운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가기만 할게. 그래 일단 와라. 일단 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은근히 성대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두 번째 결혼식은 이제 사회생활도 좀 하고 오히려 관계들이 더 많이 형성돼서 더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주변에 두 번씩 결혼했던 친구가 한 2-3명 있는데 약간 그 급이 높아지진 않더라고요. 왜 자꾸 칠라 그래.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약간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하객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식장은 신랑 신부가 준비하는 거긴 하지만 그 채우는 사람들은 하객들이잖아요. 네네. 그게 그렇게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사람 적게 오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안 오면 그때 한 번 왔다고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냐 안 오냐. 사람이 오는 게 좋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 이혼 사유 문제. 이건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야, 너 그때 그 바람 나서 이혼한 거야? 아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라며?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된 거야. 그 친구가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다른 걸 던져서. 제일 센 거를 던져라. 네, 그러니까 이혼 사유 왜 이혼했어라고 얘기하면 됐다 몰라도 된다. 이게 나오는 게 팩트인데 너 그때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라며? 그럼 아니 거래매는 뭐야? 가짜 뉴스를 갖다 붙여. 그게 잘 먹혀요. 누가 그러는데? 거기에 이런 대해서 식으로. 항변을 해주기 때문에. 예. 결혼식 날 그 얘기를 하라고요? 결혼식 날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 자기가 궁금할 때 물어보는 게 제일 정답이긴 해요. 솔직하게 네. 얘기해서. 저는 다 물어보는데. 너 왜 이혼했냐?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네 잘못했네. 이런 느낌. 카더라를 결혼식 날 들이밀어라. 그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잘해야 돼. 이렇게. 두 번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게 뭐 충분히 뭐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신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 번이나 결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두 번이나 하는 거지? 열정적인 사람이죠. 부지런한 사람이고. 예. 이렇게 두 번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중요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세 번, 네 번도 있다. 이런 거죠. 자, 역시 참고인 조사 경험자라 신문하는 방법도 남다르네요라고 하신 분 있고. 경찰처럼 물어보고 싶은 걸 여기서 물어봐야 돼. 지금 뜸들이면 안 돼. 바로 물어봐야 돼. 여기서 지금. 너 왜 이혼했어? 이렇게. 네, 말을 돌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종땡님께 용국이의 일침. 친한 친구와 결혼을 한다. 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어려운 친구 같아요. 물어볼 수 있지 왜? 또 이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 친한 수 있죠. 친구면 100% 알죠. 그러니까 예. 안 친한 거예요. 싸우는 과정까지 다 알아요. 예. 정영봉님 남자분입니다. 팀장님과 점심을 먹는데 이번에 건강검진 후 8kg를 감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같이 점심 먹고 남은 시간에 배드민턴을 같이 치자고 합니다. 그 이후 전투적으로 밥 먹고 매번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데 소화 안 된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려니 속도 울렁거리고 배드민턴 치고 나서 오후 업무 시작하려고 하면 기진맥진 상태라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점심시간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멍도 때리고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어떻게 팀장님의 배드민턴 파트너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야 진짜 힘드시겠다. 진짜 잘못됐네요. 예. 무슨 국대도 아니고 밥을 먹자마자 갑자기 토 한 번 하자고 하신 분 있고요. 예. 보는 앞에서. 앞에서. 야 이게 건강검진 후 8kg를 감량해야 된다. 엄청 많이 찐 거예요 팀장님은. 그렇죠. 그렇죠. 본인 체중을 얘기 안 하신 거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한번 얘기를 해야 돼. 너무 힘들다. 아니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그거죠. 아프다. 발목이 돌아간 것 같아요. 발목이 11자가 안 되고 3시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이번 주만 잠깐 쉬겠습니다. 범주를 늘려가는 겁니다. 이번 주 쉬면 딴 사람을 찾아서 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못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네. 오늘 이번 주 며칠만 잠깐 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괜히 앞에 그 한의원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냥 침 맞으러 왔습니다. 아무데나 하나 놔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봉지 같은 거 앞에 하나 올려놓고 이게 보이기 쇼가 좀 필요하거든. 진짜 괜찮아? 이따가 무릎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데요. 무릎 보호대 같으면 차고 출근하고. 네, 예. 가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중간에 쇼 한번 해야지. 뭐야? 이거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그 관절이나 허리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보여지는 부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강도를 본인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8kg 체중 감량하는 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난 내가 힘드니까 이것까지 대해서 돈을 챙겨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할 말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정영봉님께 용국이의 일침. 계속하면 본인이 더 빠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영국 씨 오늘 잘못된 월요일 선서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는 쌍텐절입니다. 여러분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